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꿈틀거린다는 기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렸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를 앞두고 인기 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시장 수요에 대한 생각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하지 않는 게 이익일 거라며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정조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상급지에 사둔 비싼 집은 세를 주고 정작 자기는 다른 지역의 저렴한 전세로 사는 이들을 겨눈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를 원칙대로 무겁게 부과하겠다고 못 박은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부동산 문제를 망국적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지방주도 성장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급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통 등 인프라 정비와 공공기관 이전,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 보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건 모습인데 청와대 내부에선 현재까지 여론의 반응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고 끝내기로 한 걸 잘한 조치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6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27%에 그친 부정평가보다 2배 이상 월등히 높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면에 직접 나서는 충격요법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1급 체제 타파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를 들며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에 교통 등 인프라 정리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기업의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났다며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대신 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앞서 SNS로 더 직접적인 부동산 메시지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SNS에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들의 갈라타기가 꿈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종료를 못 박자 이른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거라고 적었습니다.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데 대해 경고장을 날린 걸로 해석됩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가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잘못한 조치라는 2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통틀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효과가 있을 거란 평가가 47%, 없을 것 같다는 평가가 44%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에 여론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대통령의 고강도 메시지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표출하는 분노는 지방선거용이라며 부동산에서만큼은 정치를 빼라고 직격했습니다.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표현한 대통령 말을 빌려 청와대와 내각에도 마귀는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살지 않는 집을 4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부각했습니다. 본인조차 집값 안 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겁니다.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압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겐 억지로 팔 필요가 없다고 이중잣대를 보인다면서 정책이 아닌 면책 선언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참모들은 집투기가 아니고 국민들은 집투기입니까? 예외를 만드는 순간 그 정책은 스스로 정당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공급 대책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라고 엄호했습니다. 국민 주거는 정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면서 특히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소환했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건 일종의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의 이중잣대에 의아할 뿐입니다. 여야의 갑론을박 속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년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며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힘실었습니다.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같이 대통령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는 현 상황은 매우 잘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보고 설 연휴에 새학기 이사철까지 다가오면서 민심 향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는 양보할 수 없는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정책이 사실 부동산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런 129 부동산 대책 평가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응답이 47%가 나왔고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44%. 근소하게 지금 긍정적인 답이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이 여론과 관련해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부동산 카페 같은 곳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연일 이런 확고한 의지를 밝히다 보니까 역대 정권하고 좀 다를 것 같다. 진짜 집값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애주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공급의 절벽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수도권에 6만 호도 신속히 공급을 해야 되지만 민간주택을 좀 더 속도 있게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극. 이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그런 가수요, 투기 수요는 잠재우고 실수요는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적정한 시기에 공급의 필요성이 매우 대두되는 것이죠. 그걸 다주택자에게 지금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싼 세금 내려면 그냥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면은 원래대로 약속대로 예약된 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연장해 주지 않을 테니까 예. 세금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이런 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저는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강벨트 중심으로 좀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다르다. 이분이 어제도 보니까 새벽 1시에 글을 올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 성남시장 할 때도 보면은 결국은 언론에다 얘기하면은 이걸 곡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 설탕 부담금 얘기를 했더니 이걸 무슨 재정 확충하려고 그러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알다시피 다른 이야기를 해도 계속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것도 예. 얘기를 했더니 무슨 다주택자 눈물 막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니까 아 내가 직접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발벗고 나선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결국은 이런 대통령의 생각이 먹힐 거다. 특히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표마저도 공개적으로 1인 1주택을 제도화자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마저도 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잡힐 것이다 봅니다. 실제로 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찬반 결과를 보니까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러한 여론의 반응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예.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거 찬성이에요. 저도 찬성인데 예.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이제 지금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말이 너무 앞서요. 어제도 지금 새벽 1시에 지금 막 글을 올리고 SNS에 너무 지금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럼 뭐라고 아까 생각하세요? 말씀드렸듯이 돈을 지금 너무 과도하게 풀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미국보다 지금 토화량 증가 수치가 지금 4배가 높아요.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공급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실효성 있는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택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앞세우지 말고 그런 정책으로 승부를 보시라. 이건 왜냐하면 이제 조급한 것도 제가 이해가 돼요. 이 부동산 가격 이걸 막지 못하면은 이재명 정부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급할 거예요. 조급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말로 하는 정치는 결코 이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을 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네. 대통령이 지금 이게 조급해서 저렇게 글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제가 보기엔 굉장히 조급합니다. 예, 승부사 기질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적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번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 공론화시켜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한번 짚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판단이 섰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오히려 우리 국회가 어떻게 뒷받침해 주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되고 그동안 우리가 풀지 못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이 문제를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말 대출 규제와 고금리 압박에 눈치 보기 하던 수요자들이 강남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를 사들이며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상승 릴레이는 52주째 정확히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7% 올랐는데 특히 비강남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관악구가 0.57%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영등포구와 성북구가 0.41% 올랐습니다. 반면 강남권은 다소 주춤했습니다. 송파는 0.31%에서 0.18%로, 강동은 0.39%에서 0.29%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질주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한풀 꺾인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론이 여파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세보다 싼 절세 매물이 나오지만 매수자들은 선뜻 나서지 않다 보니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정부가 양도세 중과 부활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59제곱미터 아파트가 최근 호가보다 1억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고 마포구의 한 84제곱미터 매물도 호가보다 2억 원 낮춘 29억 원에 급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토어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매물 규모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고 강남권에선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 때문에 매수가 제한적이라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가격이 뭐 많이 내려갖고 급매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뭐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를 늦춰주는 방안 등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아마라는 말은 없을 거라며 일관된 부동산 정책 실행 방침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 SNS를 통해 다시 한번 다주택자를 정조준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하는 이들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주택자의 고충을 조명하는 일부 언론 등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글과 함께 신문의 사설을 공유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 9일 전에 집을 처분하는 게 쉽지 않단 건데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는데 대비를 안 하고 있었느냐는 취지로 꼬집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집값 안정화 의지에 서울 강남 3구에서 매물 수천 개가 쏟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도 SNS에 올렸습니다. 효과가 없다, 매물이 안 나온다는 엉터리 보도가 많다며 이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강경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건 코스피 5천 공약 조기 달성 등 국정 운영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각의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